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방송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열심히 하게 되네요, 지금.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면 방송할 때 힘이 조금 더 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서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고 뭐 별거 없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거는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용하면 이게 힘이 안 나가지고 방송할 때 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 정도는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렇게 제가 제 영상에 댓글 붙는 거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혹시 뭐 질문글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보는데 댓글은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뭐 글 쓰는 거 귀찮고 하니까 안 쓰시는 관계없는데 좋아요 이렇게 눌려 있으면 좋아요가 많이 눌려 있으면 왠지 조금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방송할 때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구독 좋아요 뭐 이래갖고 뭐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이러는데 시간 되시면 그냥 좋아요 정도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붙여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8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 흘러가는 흐름은 보이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안타깝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막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걸 바로 캐치해가지고, 제가 가진 종목을 빠르게 타사삭 쳐내고, 정리하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막, 이렇게는 아직까지,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손실 봐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돈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보이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좀. 여기서 저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게 참, 이걸 팔고 저로 가려니까 이게 또 손실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인내하고 있는,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마이너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간밤에 미정씨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냥 뭐 보합 마감했고, 다우지수가 0.42%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저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이 안 빠지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가 지금 1.7% 추가로 더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날 상승했던, 나스닥을 강하게 상승시켰던, 나스닥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시켰던 이 원동력이 엔비디아하고 AMD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 그런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엔비디아가 추가로 1.7% 상승을 하고 AMD도 2.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강보합 정도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요. 보잉의 악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0.42%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금 방향을 탐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으로 봤을 때 들어올려가지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될지 지금 망설이면서 딱 눈치 보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0 밑으로 갔다가 이게 다시 또 4.0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물론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주지만 현재 4.027이거든요. 4.0 위로 올라가니까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걸 다시 끌어올릴 원동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를 3월달에 금리 인하할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빠져버린 거고요. 그다음 엔비디아, AMD 호재로 인해 가지고 올리고 보니까
여전히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하고 AMD가 또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준의 긴축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CPI 발표가 수요일 오늘 저녁쯤인가 CPI 발표를 하지 싶은데요. CPI 발표하면 이제 그 물가 지수에 따라 가지고 긴축할 3월달에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CPI 지표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현재 중동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물류비가 지금 그 홍해 쪽으로 배가 못 들어가니까요. 물류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해서 그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위험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면 3월달에 금리 인하 이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키포인트는 중동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공격했던 그 부분에 병력을 좀 빼면서 휴전하는 모드 쪽으로 가주는 것이 그런 그림이 나와줬을 때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휴전이 되게 되면 일단 그 유가 상승 부분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물류비 부담 줄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물가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3월달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 상황에서 중동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는 양호한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래소가 지금 0.75%나 빠져버렸죠. 코스닥은 1%나 빠졌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작게 나와버린 겁니다. 예상치 하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실적 제가 봤는데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D램 쪽에 악재로 인해 가지고 계속 내려가다가 이 부분이 이제 감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는 AI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AI 쪽에 어떤 그런 고성능 칩 이런 쪽이 많이 쓰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막상 실적 딱 깨보니까 그만큼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빨리 회복되지를 않네라는 생각을 드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던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쭉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또 132만 주를 또 팔았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외국인이 선택해야 될 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물 매수 쪽으로 해갖고 상방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비중 줄이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내려가면 웬만해서는 다른 거 올라가고는 못 받치거든요. 거래소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도하려고 그러면 선물 매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매도를 같이 해갖고 선물 상방으로 잡아놓은 걸 빨리 줄이고 선물 매수를 여기서부터 이쯤에서부터인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부터 매수했는 이 선물 매수는 줄여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서 더 빠져가 밑으로 가게 되면 선물 매수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삼성전자를 매도할 의사가 생긴다면 매도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선물 매도도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130만 주 매도했죠. 그래서 이제 1.4%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선물도 4,700억 정도 같이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매도 때려버리니까 지수가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끝이냐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미국 증시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지금 꺾여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연준에서 긴축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했을 경우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스닥이
일파 하락하고 나서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못 들어올리면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다.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 이제 동작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지지선으로 딱 잡고 여기서 오늘 저녁에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줄거는 이 자리에 지지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지지선 테스트를.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받고 다시 돌리면 상바닥 개념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내려오는 이게 이 선을 지지를 못하고 내려가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지정학적 위험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뒤로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국내 정신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미국 증시가 안 빠지고 있는데도 미리 이렇게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버린다면 내려오면서 지지를 못 받고 더 내려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거래소 지수는 여기서 쭉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추가로 다음에 빠진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정도까지 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위험 요소를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당장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해갖고 내일 당장 국내 증시가 여기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미국 증시가 덜 올리지를 못한다면 그러니까 3월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미증시가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래쪽 방향으로 보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지수를 방어해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더 매도한다면 오늘 지금 132만 주인데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 거의 한 54% 정도 되죠. 가지고 있는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만약 더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더 던지게 된다면 선물 매도도 같이 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힘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아주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부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환율이 지금 1322원까지 갔거든요. 이 환율이 자꾸 1320원 30원 이쪽으로 갈 게 예상이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도 생기기 때문에 빨리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악순환이 돼가지고 국내 증시 매도하면서 빠지고 그거 다시 또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이 또 문제가 생기니까 환율이 또 1330원, 40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외국인이 또 매도하는 이런 악순환을 해서 급락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 현재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주 큰 그 위험 상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적으로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든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거래소가 여기서부터 봤을 때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겠지. 이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빠졌다는 자체가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데 적어도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심각하게 뭔가 안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요. 아래쪽으로 빠질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수 부분은 오늘 저녁에 미증시 보고 오늘 저녁 미증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CPI 발표가 뭐 오늘 저녁이지 싶은데 보고 오늘 저녁 미증시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내일 국내 증시가 초토화가 되든지 아니면 하락이 멈출지 반등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락이 멈춰질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은 대충 안 좋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오늘 특징주부터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월드 이거는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여기서부터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급등했다가 눌러가지고 매물 소화하고 오늘 재차 상승했습니다. 이건 정말 토스가 아주 유망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오를 때는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보고 있었는데 풀배팅 상태라서 이걸 바로 뛰어들 그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올라갈 때 여기쯤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당히 아까운데요. 이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워낙 저가형이고 가격이. 그래서 일단 토스 상장 기대감으로 이월드 급등했고요. 이월드 급등하면은 붙어있는 종목들이 또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월드 하고요. 또 찾으면 없네요. 이 지금 제가
특징주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요. 예, 이월드하고 한국전자인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2등주를 잡는 것보다는 못 먹어도 대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뒤에 2등 따라오는 거 잡다가 우물개 물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이월드가 조정될 때 잡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들어가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강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또 종목이 에코바이오, 이게 뭐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일반 그 석유 쪽에 이쪽에 혼합해갖고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그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코바이오는 그거죠. 그 매립지 같은 데서 이 에너지 그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모아가지고 에너지로 만드는 뭐 그런 쪽입니다. 에코바이오하고 제시케미칼이 있는데, 제시케미칼은 인도네시아 거기 팜 농장 해가지고 그 식물을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에코바이오가 이제 국내 쪽인데 에코바이오가 워낙 그 대장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것도 이어가지고 이제 그린 케미칼 이런 종목 따라서 GNC 에너지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들어가려면 에코바이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따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 그 뒤늦게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 아마 이건 정확한 뉴스를 못 봤는데 너무 시간이 끝날 부분이라서 삼성에서 뭐 로봇 상용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걸 하면서 로봇주가 뒤늦게 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쯤에서 뉴스 나오면서 이렌시스가 대장으로 그냥 쫙 땡겨 올려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그 레인보 로보틱스 올라가는 그림 나왔고요. 그 다음 에브리봇 이 종목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스맥이라는 종목을 노리고 있다가 로봇 관련주 올라가는 바람에 얼떨결에 이걸 잡아버렸어요. 나온 김에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았냐면, 스맥을 어떻게 매수했냐면은 5분봉입니다. 급등할 때 일단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발견했는데 여기서 잡을 수는 없죠. 이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려오면 잡겠다 생각하고 여기서 일단 10만원치를 잡은 겁니다. 10만원치를. 올라갈 때 여기서 10만원치였습니다. 제가 요즘 그 단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급등하면 놓쳐버리면 아까우니까 일단 10만원치는 무슨 매수하자 이래갖고 여기서 10만원치 잡고, 그 다음 이제 가만 놔둡니다. 놔두고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20만원을 잡고, 그럼 이제 합쳐서 30만원 잡았죠. 그 다음 여기 줄 거 놓고 여기 왔을 때, 이건 이제 지지선이니까 여기 왔을 때 60만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거의 한 90몇만원 정도, 100만원 가까이 잡히죠. 잡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30만원치를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현재 이 말이 되게 복잡하긴 한데 일단 한 64만원 정도 3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65만원 정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래 놓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급등하고 있을 때 로봇 관련주가 급등하는데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원인을 찾고 있으면 다 가버리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관심 있었던 스맥이라는 종목을 잡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얘는 이 템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렌시스는 대장이라서 이거 괜히 설명을 이렇게 갖다 나중에 조금 더 그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또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렌시스는 대장이기 때문에 상한가 안 풀리고 지금 버팁니다.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지키죠. 난 대장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그럼 뒤에 따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에브리봇 올라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꼬리 달아버리고, 그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그 뉴스 터졌을 때 확 올라갔다가 매도하기 시작하니까 쭈르르 흘러내려버리죠. 그래서 전부 꼬리 달아 내려오니까 여기 급하게 따라온 사람들, 위에서 샀던 사람들이 한 20%대 샀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잡았는갑다 싶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간에서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등주가 빠지니까 스맥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스맥은 그거 있죠. 배터리 그거 재생시키는 거 분해해갖고 하는 그쪽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있다가 오늘 얼뜻결에 매수해버렸는데요. 그래서 많이는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건 좀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해버릴 거고,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보자 싶으면 내일 하루 더 가져가 보는 방향. 왜냐면 로봇템으로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니까요.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오늘 일단 그 스맥이라는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움직였고 대장은 이렌시스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가진 종목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죠. 일단 매도했는 종목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IT센 이거 어제 시간에 거래서 그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그 있죠.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이라는 뉴스가 5시 55분인가 나왔어요. 거의 장 끝날 무렵에. 그래가지고 이게 전환사채 물량 나오면 일단 그 물량 부담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마지막 6시 타임 때 시간에 거래했다 던졌는데 다행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 안 보고 IT센 파락 그 매도가 됐고요. 이게 오늘 빠진 이유는 그 어제 그거였었죠. 비트코인 급등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가 급등하고 그 다음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강하게 한 10% 정도인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이제 IT센이 3등주로 따라 올라갔는데 장 끝나고 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뉴스가 떠갖고 저렇게 막 비트코인이 급등했는데 나중에 그 어제 뉴스 나온 게 뭐냐면 그 뉴스가 오보였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꽝 돼버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다시 내려와 버린 겁니다. 지금 45,900달러로 거의 47,000달러까지 가고 있다가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전날 급등했는 게 오보였다 실수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꾸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하락해 버렸고요. 이건 정말 운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게 시간에 거래 끝나기 바로 전에 5시 55분쯤인가 그 전화사채 물량 나온다는 거 보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다행히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제가 그 정치 테마주 이준석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안타깝게 지켜봤다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일단 그 대장으로 생각되던 삼보산업이 아침에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5분봉입니다. 삼보산업을 쭉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한 6, 7%대인가 끌어올렸어요. 올리니까 이게 이쪽으로 이제 이준석 관련주 올라가는 겁다.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이게 뒤로 밀려버리니까 다른 종목들이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급등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괜히 급등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YBM넷하고 전부 다 이제 같이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모션이 나왔죠. 살짝 나오고 대성창투도 별로 올라가는 그림이 여기는 나오진 않았네요. 이건 뭐 거의 횡보하는 정도였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못 따라 올라갔는데 삼보산업이 쭉 빠져갖고 하락해 버리니까 대장이 뒤로 밀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다 뒤로 따라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YBM넷이 뒤로 쭉 밀려버려 가지고 200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이 컸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그 계속 이제 홀딩하기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시간에 되니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그 비중을 줄였습니다. 100만원으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치 테마주가 오늘 좀 조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관련주 DTCNR로 이 종목이 거의 대장격 최근 대장격으로 움직이던 종목이었는데요. 아주 급나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 다음 와이드 플래닛 이 종목 한 7%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가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 이 이제 정치 테마주 하락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해 봐야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관련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밀릴 가능성, 지지율이 내려간다거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간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내려갈 가능성. 또 하나는 시장이 돈이 다른 쪽으로 다른 그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종목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바람에 지수가 이제 반등할 걸 앞두고 시장이 그 일반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우량주 쪽으로 돈이 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지수 하락할 때 주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가 좀 쉬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빠졌을 가능성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한동훈 관련주가 뒤로 밀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준석 관련주도 대거 밀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밀리니까 그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가지고 YBM넷은 비중을 1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있으면 한 5%만 빠져버리면은 10만원이 하락돼 버리죠.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지니까 반등 날 때 다시 잡더라도 일단은 비중을 줄이자 했어요. 100만원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 그 리파인이라는 종목 이거는 이제 그거죠. 전세 관련한 어떤 정책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테마주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리파인하고 IT센 이건 어제 시간에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 YBM넷은 비중을 100만원 줄이는 그런 상황으로 갔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준석 관련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YBM넷 100만원 가지고 있고요. 대성창투 1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이건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지금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11%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신당을 포함시켜서 조사했을 때 국민의힘이 26%인가 정도 나오고 이준석 개혁신당이 11%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창당도 아직 안 했는데 아주 강하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돈이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수급이 꼬여가지고 지금 약간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0만원 정도로 맞춰놓고 홀딩하자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윌비스는 이건 교육적 뭐 이런 느낌으로서 오늘 상승할 만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8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 1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올라가다가 저 꼬리 달고 내려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관련주가 움직이게 되면 상승하게 되면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로 YBM넷하고 삼성하고 대성창투하고 윌비스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제가 잡았던 건설 관련주 어제 건설 관련주 잡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빠질 만큼 많이 빠졌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라 그러죠? 저감식 공격인가? 그러니까 공습하고 이런 걸 줄이고 저감도 공격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막 공격하는 거를 선택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동의 위기감이 물론 팔레스타인 쪽에 거기에 뭐 사령관이 폭격대가 죽고 이랬기 때문에 헤즈볼라 이쪽에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로켓 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헤즈볼라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놓고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 건드리면 화약고가 터져가지고 난리 나는 거고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서로가 조금 양보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미글로벌하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이죠. 히림하고 그 다음 SY하고 유신은 오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히림이 보시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쭉 그냥 급등하다가 쫙 올라가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뭔 뉴스가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쪽으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러니까 건설주 쪽에 재료가 붙어가지고 건설주가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GS건설 이런 쪽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설주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 조금 나왔고요. 그다음 태양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쪽으로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종목은 개별 악재로 인해서 밀리는 거지만 일단 채권단하고 협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건설이 워크아웃이 되게 되면 건설주 전반에 일어났던 연쇄부도 부분이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주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중동의 긴장 완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재건 사업은 시작하겠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도 같이 하고 있다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봤을 때 건설주가 워낙 바닥입니다. 지금 완전히 밑에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쯤은 들어올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봤을 때는 SY가 가장 강하게 지금 방향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유신까지 잡은 것까지 해서 네 종목은 건설 장비 쪽으로 해서 네 종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YBM넷 비중 줄인 거 가지고 두 종목을 다시 또 추가시켰어요. 뭘 추가시켰냐면은 대신정보통신 이거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안 밀리고 계속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준석 관련주가 올라가주기만 하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신정보통신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삼보산업은 제가 여기서 이익 실현 다 했는데 오늘 그 30만원 정도 마지막에 다시 잡았습니다. 얘는 그 완전히 발을 빼려고 했는데 오늘 올라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이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관련주 호재 뜨면 이게 가장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YBM넷을 줄이고 삼보산업 쪽으로 30만원 비중을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종목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리하자면 삼성전자가 일단 외국인 매도가 언제 끝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오늘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밑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외국인이 비중을 줄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도하면은 그냥 쭉쭉쭉 흘러내린다고 봅니다. 개인들이 거의 잘 안 받아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위험성도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밀리면 지수가 같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럴 때 해외 증시가 빠져버리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 증시 잘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부분인데요. 신성델타테크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거 초전도체 관련해 갖고 LK99 했던 퀀텀 무식이 그 회사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연세대 뭐 하는데 뭐 발표한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뭐 발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연세대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한 뭔가 학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초대대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갔던 이유는 초전도체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구하면은 훨씬 더 빨리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기자회견 할 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 스스로는 나는 초전도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발하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맞다 했는데 문제는 다른 쪽에서 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들 질문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해석하기에는 LK99 퀀텀 뭐 거기 연구했는 사람은 자기들이 초전도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검증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초전도체가 성공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초전도체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10년 혹은 20년 아니면 100년쯤 뒤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 정도 쭉 대장격인 신생델타가 빠졌고요. 그 다음 전쟁 관련주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가 답답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시면 빅텍이 오늘도 쭉 올라갔다가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한 8%대 오늘도 8% 넘게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중동보다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대해서 뭐 비난 성명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건 말로 했는 거고 중동에서 확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얘기죠. 어제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확전되면 중동 전쟁이 이란까지 참여해갖고 난리 나게 되면 거기 뭐 사우디고 뭐고 폭탄 떨어지고 이러면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다 해갖고 흥구 석유가 대장으로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다가 이게 오늘도 올라가길래 와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은 지수가 내려가니까요. 지수가 하락하니까 인버스로 반대 개념으로 이제 전쟁 관련주하고 석유 관련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이 맞죠. 전쟁 터질 것 같아서 석유 관련주 올라가고 전쟁 관련주 올라가고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락하면서 지수가 밀린 거고 이 전쟁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수가 밀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것도 돈이 전부 다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돌아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삼성전자 가지고 놀고 있고 개인들은 초전도체 아니면 석유 아니면 전쟁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돈이 가고 있으니까 시장이 제대로 흘러갈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답답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